우리는 아주 많은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웹 서비스를 하면 항상 있고 언제나 해야 하는 행위가 있어요. 바로 회원가입. 그럼 회원가입 때 항상 적는 비밀번호, 그거 서버 개발자인 저는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회원가입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먼저 유저한테 회원가입 화면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해당 화면에서 유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각종 서비스에서 원하는 그 정보를 입력한 후에 대부분 아무도 읽지 않는, 거의 읽지 않죠? 약관이랑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동의 체크한 후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유저가 입력한 값을 서버로 전달해가지고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흐름인데 그러면 그냥 게시판에서 글 쓰고 저장하는 거랑 똑같네?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서비스라고 하면 하나의 처리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서버에서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암호를 암호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한다? 왜일까요?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해당 회원 정보 테이블을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되지 않은 암호를 넣었을 때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럴 일은 없어요. 없겠지만 그들이 나쁜 마음을 가진다? 근데 그곳이 한 100만 명이 넘는 서비스다? 다음에 뉴스 같은 데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 모든 서비스는 최대한 보안 체계를 갖추긴 하지만 완벽한 보안은 없거든요. 혹시 모를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유출이 됐다. 그때를 위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람들이 운 좋게 그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다 이상하게 되어 있네? 이 암호가 뭔지 모르겠네?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로직을 만든 개발자마저도 알 수가 없게 비밀번호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개발자는 알겠지. 아니요, 진짜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까먹었을 때 비밀번호 찾기를 해본 경험은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중에 하나를 무조건 겪게 될 거예요. 일련의 인증, 이메일 인증이라든지 휴대폰 인증 이런 걸 통해서 인증 후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한다. 혹은 아예 이상한 비밀번호로 초기화해서 이메일로 보내준다.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왜 바로 안 알려주고 저렇게 귀찮게 저런 걸까요?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암호는 이미 암호가 돼 있어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당신의 비밀번호는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바로 알려주면 진짜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는 이제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회원가입 시의 유저 비밀번호를 암호화해가지고 그 값을 DB에다 저장을 하고 그 유저가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그 작성한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DB에 있는 그 값이랑 같으면 로그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회원의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죠. 그 암호화된 값은 회원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실제 제 서비스인 트윅스텟의 회원 테이블이에요. 이 회원 테이블을 봐보면 이메일도 있고 여러가지 정보가 있는데 여기 비밀번호 테이블에 어쩌고저쩌고 이상하게 써있는 거 있죠. 이거는 실제로는 1234라는 숫자 비밀번호 값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나와있죠? 이게 바로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1234라는 값이 저 어쩌고저쩌고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걸 제가 알려주면 이 밑에 있는 이 회원, 이거 회원의 비밀번호도 1234입니다. 근데 다른 값이 서로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암호화는 양방향, 단방향 암호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234라는 값을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ABCD라는 값이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럴 때 그 ABCD를 다시 복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123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으면 양방향 암호화. 그게 아니고 ABCD라는 값의 원래 값을 알 수가 없으면 단방향 암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서비스의 이제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로 진행이 돼요. 사용자가 작성한 암호의 암호화된 값은 그 사용자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단방향 암호화를 해주는 알고리즘을 이제 해시라고 부르는데 많이 들어봤죠? 이러한 해시 알고리즘은 이렇게 많아요. 뿅뿅뿅뿅뿅. 요즘 되게 아주 핫한,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인도 해시 알고리즘 기반으로 채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시 알고리즘은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주는 그런 아이인데 중요한 되게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길이가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제 예를 든 1, 2, 3, 4가 오면 A, B, C, D 네 글자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트윅스짱이라고 비밀번호를 설정해도 암호화된 값은 네 글자, E, D, C, B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길이의 데이터가 들어와도 입력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비밀번호를 막 자기소개서 마냥 막 저는 어릴 적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쓸 리는 없죠. 그치만 아주 긴 글이 들어와도 입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해시 알고리즘의 특성이에요. 결론적으로 임의의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애다 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2x라는 해시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거기서 1, 2, 3, 4는 A, B, C, D라고 변환을 해준다는 가정을 할 때 약간 나쁜 마음 가진 놈들이 2x 알고리즘에서 변환된 A, B, C, D가 뭔지는 몰라도 1, 2, 3, 4가 A, B, C, D인 건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모든 값을 다 해시통해서 변환된 걸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칭해서 보면 되는 거네? 개꿀이네? 다 모아놔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모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테이블을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해시가 어떤 식으로 방식이 작동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 나쁜 맘 먹은 해커들은 그 레인보우 테이블 작성해가지고 원본을 무차별 대입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개발자들이 그걸 또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꿍꿍이를 또 숨겨놔야겠죠. 여러분들이 가게를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너무 싫고 내쫓고 싶은 손님 있으면 막 영화 같은 데서 소금 뿌리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초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때 소금 뿌리지 마 라고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개발자가 탈취를 하려고 하는 해커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개발자가 만든 임의의 값을 그 비밀번호에다가 원본 비밀번호에다 합쳐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커가 운 좋게 원본을 알게 되었다 한들 그 값은 원본이 아닌 거죠. 임의의 값이 막 섞였으니까. 그 임의의 값을 솔트라고 불러요. 소금.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할 거예요. 뭐야? 그러면 그 솔트 값이 뭔지만 알게 되면 결국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만약에 품었다면 축하드려요. 여러분들은 개발자의 자질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금마저도 계속 다르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런데 그 소금의 규칙은 그것도 결국 어떤 로직을 통해서 생성되거나 개발자만의 규칙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로직을 알게 되면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소금 친 걸 가지고 암호화한 거를 또 소금 쳐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또 소금을 쳐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계속 반복을 시켜보자. 그래서 반복 값을 또 랜덤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더욱 진보한 해시 알고리즘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는 더 암호화가 잘 돼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왔죠. 개발자들은 서버 개발자 혹은 이제 DB 관리자들은 절대 여러분들의 암호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2x넷의 비밀번호 1234가 같은 1234지만 다르게 저장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안은 이래요. 보안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뚫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최대한 귀찮게 만드는 것이다.